매출을 2배 올리는 고시원 인테리어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네. 고시원을 이제 인수하려고 창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매물을 찾게 되고 그 네. 다음 절차가 이제 인테리어거든요.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그 PPT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실제 사례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고시원을 인테리어를 했었고 지금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고시원도 인테리어 했었는데 뭐 한번 실제 사진들을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네. 고시원 킹님이 실제로 했던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네. 보시면, 요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한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고시원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이제 1억 초반짜리의 매물을 인수해서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2억 초반짜리를 서울 중구 흥인동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제가 운영 고시원 인테리어한 그 실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잠깐만 앞에 먼저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송파구 삼정동에 했던 건 1억 초반 투자로 월 수익이 380만 네. 원 이상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거의 30%가 넘는 거잖아요. 넘죠.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인수했을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네. 제가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이제 29개 방 중에 절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현재 그 중구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네. 2억 초반 투자로 네. 월 수익이 800만 원. 그럼 저것도 뭐 네.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것도 그래요. 이제 방개수가 이제 더 많은 부분을 들어가서 이것도 뭐 10개가 넘게 빠져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고 순식간에 만실을 채워서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고시원 킹님이 하신 게 네. 원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은 걸 네. 매입해서 상태를 좋게 이제 인테리어로 바꾸고 맞습니다. 또 설비도 바꾸고 해서 네. 사용자가 살만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공실도 없애시고. 네네.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이 정도 바뀔 수 있구나.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디가 하는 부분은 좀 이제 파이가 큰 거니까 네.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 생각하시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 댓글창에 남기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인수한 고시원을 보여드리면 와 어떻게 저런 고시원을 인수받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받은 1억 초반의 고시원은 29실 그래도 올 원룸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이었어요. 깜깜하네요, 저 복도가. 네. 근데 이 깜깜한 부분이 뭐 이 저녁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한 낮 2시 정도예요. 그래요? 오. 네. 낮인데 이제 뭐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 보면 모든 곳이 깜깜하고 방을 열었을 때 뭐 시트지에 뭐 예전의 느낌 그대로 되어 네. 있고 뭐 나무 문을 지금 뭐 찾아보기도 좀 힘든데 올드하네요, 지금. 네, 총 5개의 매물을 보고 네. 인수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또 초보였고 네. 안목도 부족했고 성급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수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는 운영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고민했는데 그때 상태를 보면 이게 인테리어 전 상태인가요? 네. 인수받고 상태고요. 네. 뭐 가방 메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매일 폐기물 버리기 바빴고요. 뭐 하나하나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나 있고 썩은 데도 많네요. 네, 녹화 있는 데도 많고. 네, 그런 것도 많고 뭐 냄새도 많이 났겠어요, 안에. 냄새도 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이는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군요. 뭐 화장실 자체도 뭐 노란 세면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제 실제 지인이 와서 너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겠냐? 너 망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소리까지 하고 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안 되겠다. 네.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올드한 나무색부터 페인트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뭐 페인트 업체부터 제가 다 따로 알아보고 뭐 근처에 조명실 가서 조명 뭐 할 수 있는 것도 체크하고 네. 비교 견적도 뽑고 뭐 딜라이브 뭐 각 방마다 다 개별 인터넷 와이파이를 다 넣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또 셀프 인테리어는 또 제가 또 직접 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 전면부에 대한 이 나무 쓰레기통이 있었던 네. 거를 싹 걷어내고 100리터짜리로 싹 놓게 됩니다. 음. 앞부분부터 깨끗하게 좀 바꿨고요. 네.
왼쪽이 이제 그 기존에 인수 받았을 때 주방 모습인데 뭐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편의상 바꾸고 장판하고 등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만 들여서 그냥 이제 상부장 하부장에 있는 시트지로 변경을 했고 깨끗하게 이제 치운 모습이고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좀 이제 깨끗한 고시원, 밝은 고시원으로 일단 바꾸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주방을 바꿨고요. 네, 복도에 대한 부분은 오우, 완전히 그냥 깔끔해졌네요. 페인트로 칠해서 이제 나무 쪽에 있는 색깔이랑 뭐 문골이랑 또 이제 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트지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방염으로 해야 됩니다. 방염으로. 네, 방염이 뭐죠? 이제 불에 타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시트지는 확 타오르면 불이 빠르게 번지잖아요. 잘 안 타는. 네네. 그러니까 소방 점검도 그렇지만 방염 시트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런 시트지 위에다가 도배지를 붙이면 다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걸 다 뜯어내야 돼요. 다 뜯어내는 것도 비용이 또 추가되고 네. 깔끔하게 이제 뜯어내고 도배하고 뭐 크게 바꾼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정말 깔끔해졌네. 누가 봐도 네. 디프부터야 하면 네네. 오른쪽이 살고 싶은 공간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만들자 해서 네. 예전 이불도 좀 바꾸고 셀프로 할 수 있는 시트지 제가 바꾸고 뭐 뚱뚱한 TV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바꾸고 이제 LED TV로 변경해서 좀 넓어 보이고 이제 이런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주방, 방, 뭐 복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공사를 할 때만 해도 여기에는 이제 40대, 50대 분이 많았고 원장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 이제 안 들어온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한 14개, 15개 빠져있던 분들을 다 금방 이제 젊은 사람을 채우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가치를 올린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인수할 때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모습을 조금씩 바꾸면서 깨끗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좀 차고 만실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운영한 고시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폐기물도 버리고 뭐 하니까 이제 한 달이 걸렸어요. 각각 업체를 제가 다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래 또 일머리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두 업체를 이렇게 번째. 선정해서 한 건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한 예. 업체에 다 맡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절약적인 부분이랑 면적을 좀 찾다 보니까 각각해서 시간이 좀 길게 걸렸고요. 두 번째 인수한 고시원의 모습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인수한 고시원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이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 모습을 이대로 봤냐? 그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어디 부분을 좀 바꾸면 느낌이 바뀌겠다. 이 부분 어떻게 손을 대면 조금 더 좀 밝은 느낌 받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판단하고 인수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복도를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어, 크게 손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방화문 있는 쪽에 이제 도어락을 다 설치를 했고요. 네. 조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뒤로 가서 한번 보면 그 복도에 이 다이아몬드 올드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네. 템파보드라는 걸 대서 이제 조명을 이제 예쁘게 뺀 거고요. 작은 차이인데 네. 확실히 세련돼졌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은 데코 타일을 깔아서 이 색깔을 이제 나무 색깔을 없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확 바뀌어 보이는 거고 네. LED 등만 이제 센서 등으로 변경을 한 거라서 그 정도만 딱 바꾼 거예요. 그 네.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전면부에 대한 내외부를 같이 했는데요. 내부도 이게 외관인 거예요? 네, 이것도 외관인데 원래는 이렇게 물받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네. 옆에 있는 1층에 이제 그 음식점이 있어서 네. 같이 이제 앙카라는 걸 대서 그 부분을 맞췄더니 이제 느낌이 좀 전용 입구가 확실히 느낌이 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입구가 네, 좀 허접한데 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세련돼졌네요. 네, 딱 전용 입구를 주기 위해서 앙카라는 걸 대서 이렇게 딱 작업을 했고요. 사실 입구가 사람을 치면 얼굴인데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네. 건물 자체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제 시트지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전체적인 바뀐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데코 타일 깔고 뭐 주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한 것처럼 원래 빨간색 주방이었는데 시트지로 좀 변경을 했고 네. 데코 타일 깔고 뭐 방에 손댄 거는 뭐 침대 포나 뭐 의자
예, 그런 정도 네.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제 12일이 공정 작업이었는데, 네. 9일 만에 작업이 끝났어요. 어, 한 업체에 턴키를 줘서 맡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인수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44실이 되는 네.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데, 만실을 시켰죠. 그래요. 예, 인테리어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또 안내 드리고 네.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PPT 사진 보면 네, 아주 진짜 오래되고, 복도도 그냥 요즘 보기 드문 나무문인데, 맞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저런 걸 딱 보면 아예 계약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처음에 이거 네. 보면 네. 저 상태로는 안 될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테리어를 아예 할 생각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저는 딱 그 고시원을 인수하려고 마음 먹고 5번째 본 매물이 그 첫 번째 인수한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시원이 어떻게 생겼고 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초보였기 때문에 그냥 중개사 얘기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네. 아까 이렇게 하는데, 비용하고, 아까 네.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용하고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씩 들어갔어요? 기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한 달 정도 폐기물 버리고 하는 데까지 다 해서 네. 한 달이 걸렸고요. 비용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보일러도 10년이 넘어서 네. 보일러도 이미 점검불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일러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 네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다 비교 견적 받아서 그 금액에 맞춘 작업이 된 거죠. 보통 아파트 30평대도 이렇게 하면 막 몇 천에서 억대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진짜 저렴하게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금액도 좀 깎아달라고 많이 부탁도 드렸었고 그때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깨끗한 방으로 중간에 네. 이렇게 옮기는 분들도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가신다고 하면? 있었죠. 처음에 저도 뭣도 모르고 옮겨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 살던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다시 청소하고 다시 그렇군요. 도배하고 다시 시트 갈고 너무 이제 힘도 들고 비용도 드니까 이제 두 번째 하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옮기시면 5만 원 더 추가됩니다. 네. 좋은 데로 바뀌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투자를 그러면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옮기지 않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시원 인테리어 하고 나서 네. 반응 어땠어요? 입주자분들께서?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네.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사는 방은 기존 분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네. 주방을 사용할 때 깨끗하고 정수기도 새 거고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 해드릴 때 깨끗하시니까 좋아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사용자층이 대체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첫 번째 매물 인수해서 운영할 때는 40대, 50대가 거의 대부분이셨고요. 그래요? 네, 50대, 60대 되신 분도 계셨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인수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는 20, 30대들로 다 채웠죠. 20, 30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지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두 번째 아까 고시원이야 조금 더 괜찮은 상태인데 네. 그때는 그 인수 공실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상태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데. 네. 두 번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인수할 때 12개 빠져 있었고요. 12개. 44개 중에 12개 빠져 있었고, 거의 어, 3분의 1이 공실이네요. 네. 원장이 인수를 하게 되면, 자동스럽게 또 퇴실자가 생겨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더 나가셔서 14개가 공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인테리어만 이렇게 하면 네. 다 만실로 채워줄 수 있는 건가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실된다 이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방을 채우는데 유리한 점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깨끗한 고시원이 네. 어디에 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이제 마케팅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고시원은 그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기존 거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 네.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 사진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전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 기존 원장님들은 이제 더 손을 대고 싶지 않고 금액을 들여서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을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인수받았을 때 네.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도 보면 한 5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는데 네. 그 5만 원 올린 거에 대한 네. 이렇게 저항감 없었어요? 입시생 분들이? 내부적인 분들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네. 근데 이제 새로 오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뭐 35였던 게 4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복도 공용 공간이나 뭐 들어오는 입구나 내가 방을 봤을 때 그 컨디션이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건 합당하게 금액이 반값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